안녕하십니까. 수성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명동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보고 세기 PNC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SD1을 받을 겁니다. 내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계획대로라면은 저도 SD1을 한 대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그 SD1의 가격이 한 중국기 정도 가격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그 가격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 나왔는데 한 800~900만 원 정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그 SD1 뭐였죠? 메린?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붙으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가격이 한 300만 원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사려고 하니까 바디만 사면 좀 곤란하죠. 렌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엔 시그마 마운트인데, 시그마 마운트를 제가 예전에 다 정리를 해버려 가지고 시그마 마운트에 렌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D1을 그냥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세기에다가 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 SD1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4500만 화소라는 겁니다. 4500만 화소면은 페이지원의 P40 플러스보다 좀 화소가 높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4000만 화소 정도 되면은, 일단 예전에 우리가 쓰던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35mm 필름이 해상도가 약 800만 화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500만 화소 어마어마하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디테일이라든가 혹은 핸드 블러, 뭐 그 이후에 컬러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맞춰서 촬영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카메라예요. 그런데 카메라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고화소를 쓰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특징은 포배온 센서라는 거예요. 이 포배온은 3개의 그 컬러를 단일 센서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 포배온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쉬운 점, 1.5 크롭 사이즈입니다. 센서가 1.5 크롭에서 4500만 화소. 말만 들어도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크롭 센서들은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1.5 크롭이라고 해서 무작정 아쉬운 건 아니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도를 조금 더 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은 장점이 돼요. 화소가 커지면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니까 심도가 낮으면 볼 게 별로 없어요. 뷰 카메라라든가 혹은 뭐 중형 카메라를 써보시면 심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뷰 카메라 큰 거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8x10 8×10인치짜리 필름을 쓰시잖아요. 8×10인치짜리 필름에 조리개를 8을 쓰면은 뒤에가 다 날아갑니다. 적어도 한 32, 가능하다면 뭐 64까지 쓰고 싶고, 어쨌든 이미지 센서가 작아지면 심도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해져요. 특히 고화소 카메라이기 때문에 심도 확보가 유리해진다는 거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거의 다 와갑니다. 가서 카메라를 받고 나머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렀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시그마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카메라 나쁩니다. 나 저지르고 말았어. 나쁘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고요. 카메라가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냐면 기계적인 부분들, 그게 제가 기대했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SD9이 있었죠. SD9은 이제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만져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SD10이랑
SD14 요 두 가지를 사용해 봤었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SD1이 나왔기 때문에 SD14나 SD10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게 발전하고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비슷합니다. 그 카메라더라고.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다가 비슷하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바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그마 바디고, 시그마 바디의 전형적인 실루엣, 약간은 딱딱하고 좀 사나이다워 보이는 그런 남성적인 선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시그마 카메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좀 매끈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쭉 빠졌다 그런 느낌보다는 강력하고 우직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셔터 버튼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쪽은 각이 많죠. 이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지금 딱 잡으니까 어때요? 손이 요 안에 쏙 들어가 버리죠. 요 부분, 셔터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검지손가락 딱 갖다 대니까 조금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셔터를 눌러야 할 때는 실수가 없다는 거죠. 손이 미끄러져서 딴 데 나가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지손가락, 중지겠군요. 중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 약지랑 새끼손가락은 위에 잡히고 중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꽉 감싸쥐게 되니까 밋밋한 걸 잡는 거랑 하나가 쑥 들어가 있는 걸 잡는 거랑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아예 그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버킷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몸이 이렇게 꾹 들어가서 안 움직이게 딱 잡아주는 그런 의자가 달려있는데 그런 버킷 시트에 앉는 것처럼 손가락이 꽉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립을 잡고 있는 이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버튼을 누르는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손이 저보다 많이 크시다면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일단 굉장히 그립이 잘 맞아요. 다음은 포커스에 관련된 걸 보도록 할게요. 자, 포커스는 나름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지금 요 위에를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비춰주세요. 가까이 와가지고 AF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AF를 이렇게 돌려보면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 어때요? 움직이는 거 제가 앞을 맞고 렌즈 구동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1750 2.8 OS 렌즈예요. 손떨림 보정에 있는 표준 줌 렌즈인데 이렇게 도는 거 보면 그럭저럭 속도가 나와요. 포커스의 정확도는 제가 이렇게 당겨 가지고 옆에 뭐 아무거나 한번 잡아 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록 어때요? 막힘은 없잖아요 일단. 그런데 굉장히 빠른 카메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 빠르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잡는 능력이라든가 속도는 제가 한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속도는 한 중간 정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사진을 한 장 찍고 이 액정 화면을 보고 싶을 때 혹은 전원을 껐다 킬 때 이런 때 조금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 가까이 다가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껐습니다. 자, 카메라를 끄고 카메라를 켰어요. 떴습니다. 몇 초나 걸릴까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둘, 셋. 자, 카메라가 켜지는데 1초도 넘게 걸리죠. 저 성격 급해요. 카메라 켜지는데 1초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팅이 RAW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찍어 봅시다. 자,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둘, 셋. 자, 찍었어요. 어때요? 몇 초 걸렸죠? 자, 다시 한번 찍어 봅시다. 자, 둘, 셋. 지금 떴습니다. 찍고 나서 바로바로 보여주는 카메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카메라라고 결론을 내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로 이 속도가 나오고 이 정도로 좀 느려요.
저는 느린 카메라도 꽤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자면 코닥에서 만들었던 프로 14인이라는 카메라라든가 그 후속작 SLRN 뭐 그런 것들, 디지털 백이라고 있죠. 중형 디지털 카메라,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건 한번 촬영을 하고 나면 SD온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카메라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 정도도 버티긴 수월할 텐데, 빠른 카메라, 뭐 캐논의 1D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니콘의 뭐 D1, D2, D3 뭐 이런 굉장히 빠른 카메라들을 쓰시던 분들이라면 조금 방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느리다는 거. 느립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뿐이죠. 장점은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포배원 센서잖아요. 포배원 센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어떤 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 같은 걸 열어서 100% 사이즈로 이렇게 보면 조금 흐리멍텅해요. 샤픈을 첨가해야 날카로워지는데 그건 정보를 상실한다는 뜻이죠. 샤픈, 그러니까 필터를 줬을 때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이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배원 같은 경우엔 이 자체로 100% 확대를 했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엔 대형이나라든가 어떤 그 큰 작업들이 많아요. 그때는 여러 장을 이렇게 붙여서 찍어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1000몇백만 화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포배원을 합쳐서 뭐 4600만 화소가 나온다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인 1000몇백만 화소 그거를 많이 쓰는데, 그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여서 큰 이미지를 딱 만들었을 때 퀄리티를 맞춰주려면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카메라들이 만들어주는 그 정도 퀄리티를 얘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들여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릴 게 아니고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ISO는 지금 날씨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200으로 가겠습니다.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트라이포드를 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ISO 200 A모드, 조리개는 2.8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한 장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와이드 뷰로 2.8에 320분의 1초 좋습니다. 한 장 찍었고요. 그리고 줌으로 50mm까지 쭉 당겼고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2.8에 250분의 1초. 오케이. 두 번째 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불안한데요? 한 장씩만 찍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죠. 중심부를 살펴보면 포커스가 맞은 곳의 디테일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픽셀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앉아서 끝냅시다. 결론을 내드려야죠. 시그마 미안합니다. 카메라 느립니다. 움직이는 피사체 잡기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느리고 둔합니다. 그런데 결과물만은 포배원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결과물에 1.5 크롭 센서, 포배원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SD온도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다른 카메라를 쓰시다가 시그마로 넘어오시면 적응하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끝내죠. 제 스타일이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긴 너무 힘든 카메라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패스.